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60세 윤혜정, 35년 결혼 생활, 30년 직장 생활.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직장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죠.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약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아침 혜정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 채 가족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것은 도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새벽 5시 혜정은 눈을 떴어요.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이 시간에 깼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고 싶지 않았어요. 자면 꿈을 꾸고 꿈속에서는 늘 뭔가에 쫓기고 있었거든요. 혜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35년을 함께 산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술 먹고 소란 피운 적도 없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요즘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숨이 막혔어요. 부엌에 서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죠. 똑같은 모양의 건물들, 똑같은 간격으로 켜진 불빛들. 혜정은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저 불빛 중 하나구나. 수천 개 중 하나. 꺼져도 아무도 모를 불빛.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아온 우울증 약. 한 달 전 일이었어요. 병원에 간 건 큰아들 때문이었죠.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 밥도 안 먹고 말도 없고.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아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는 말했죠. 우울증이 있으시네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울증.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정은 이상하게도 안도했어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픈 거구나. 그런데 동시에 더 깊은 절망이 밀려왔죠. 나는 이제 환자구나. 정신병 환자.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멍한 시간만 늘어났죠. TV를 켜놓고도 뭘 보는지 모르겠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친구가 전화해도 받기 싫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짓눌렀거든요. 씻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은퇴한 지는 1년이 됐어요. 30년을 다닌 회사였죠. 정년까지 2년 남았는데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어요. 처음엔 억울했어요. 하지만 위로금을 받고 나오면서 생각했죠.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회사 다닐 땐 바빴지만 삶이 분명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하고 그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고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니까 낮엔 집에 혼자였죠. 처음엔 좋았어요. 느긋하게 아침 먹고 드라마 보고 산책도 하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니까 이게 지옥이더라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6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윤혜정. 나는 누구인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아니면 그냥 빈 껍데기. 자식들한테는 말 못했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 딸도 취업 준비로 바빴어요.
애들한테 엄마가 우울하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걱정만 끼치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척 했어요. 전화하면 밝게 웃으며 엄마 잘 지내하고 남편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 사람은 이해 못할 거예요. 뭐가 힘들어? 돈 걱정도 없고 애들 다 컸는데 이제 편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말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혼자 견뎠어요.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고 억지로 밥 먹고 억지로 웃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런데 버티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 보는 것도 싫었어요. 거울 속에 늙은 여자가 낯설었거든요. 이게 나야? 이렇게 늙었어?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눈빛. 60세, 환갑. 예전엔 환갑이면 노인이었는데 요즘은 아직 젊다고들 하죠. 그런데 혜정은 이미 다 늙은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나?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거울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망치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이 집에서, 이 삶에서,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다고. 혜정은 옷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죠.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지갑.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로 갈지는 몰랐어요. 그냥 여기가 아닌 곳이면 됐어요. 식탁에 메모를 남겼어요. 며칠 다녀올게. 걱정 마. 거짓말이었어요. 며칠인지도 모르고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혜정은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어딘가로 떠나는 거였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이 도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갔어요. 역에 도착해서 전광판을 봤죠. 여러 기차들이 출발 대기 중이었어요. 부산, 대구, 광주, 강릉. 혜정은 가장 먼저 출발하는 기차를 탔어요. 목적지를 보지도 않고 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죠. 혜정은 창에 이마를 대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로 도망치고 있구나. 60살에 집을 나와 어디론가 떠나고 있구나.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미친 짓일까요? 혜정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죠.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기차는 계속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 논밭이 나타나고 산이 나타나고 다시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어요. 혜정은 그 풍경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나처럼 공허할까? 2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차가 한 작은 역에 멈췄어요. 혜정은 무작정 내렸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역에서 나오니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내.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죠. 혜정은 냄새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가방 하나 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혜정의 도망은 시작됐습니다. 역에서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언덕을 올라가니 바다가 보였어요. 넓고 푸른 바다. 11월 초에 바다는 쓸쓸했지만 아름다웠죠. 혜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파도 소리만 들렸죠.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혜정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골목마다 그물과 부표가 널려 있었죠.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그제야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혜정은 마을을 걸으며 민박집을 찾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죠. 비수기라 그런가 봐요.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간판을 발견했어요. 파도민박. 낡은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혜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안녕하세요? 혹시 방 있나요? 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파마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죠. 어머, 손님이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자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혜정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하진 않았지만 정겨운 느낌의 집이었죠. 현관 바로 옆이 거실이었고 거실에는 4명 정도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희 민박은 식사 제공하는 곳이라 방값에 밥값도 포함이에요. 괜찮으시면 여기서 드시고 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혜정은 식탁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박집 주인이 밥과 반찬을 가져다 줬죠.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 나물. 평범한 한식이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옆에 앉은 50대 남자가 물었어요. 서울에서요. 오, 서울. 멀리서 오셨네요. 여기는 어쩐 일로? 혜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냥 여행 왔어요. 혼자요? 용감하시네. 요즘 혼자 여행 다니는 분들 많던데. 남자는 호탕하게 웃었어요. 혜정도 따라 웃었지만 씁쓸했어요. 여행. 그래, 이게 여행이라고 해두자.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쉼없이 밀려오는 소리. 혜정은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현실감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도 모르는 바닷가 마을 민박집에 있다니.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 메모를 봤을까? 전화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아직은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혜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거든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고 고요한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새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햇살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거실로 내려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시고 가실 거죠? 네, 그런데 며칠 더 묵을 수 있을까요? 혜정이 물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죠. 그럼요. 얼마든지 계세요. 요즘 비수기라 손님도 별로 없어서요. 아침을 먹고 혜정은 마을을 산책했어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30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을 어귀에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고 횟집이 2곳, 그리고 방파제가 있었어요.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부딪히는 소리,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니는 모습, 멀리 보이는 어선들, 모든 게 느렸어요. 서울의 빠른 속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구나. 혜정은 그 느린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되는 시간. 오후에 민박집으로 돌아오니 주인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혜정이 물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손님이 무슨 일을 해요?
아니에요. 그냥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혜정은 민박집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빨래도 널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처음엔 말렸지만 혜정이 고집을 부리자 허락했죠. 그럼 반값 깎아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집안일이 지겹고 무의미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일하는 동안엔 아무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민박집 단골 손님들이 모였어요.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혼자 여행 온 사람들, 오래 묵으며 일하는 사람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 70대 할머니가 혜정에게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나도 혼자야.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산지 10년 됐어.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죽을 것 같았어.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근데 살더라고.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더니. 혜정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도 적응할 수 있을까? 이 공허함에, 이 외로움에.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혜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여기선 답을 찾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혜정은 여전히 민박집에 있었죠. 남편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보냈어요. 괜찮아. 조금 이따 갈게. 매일 아침 혜정은 새벽에 일어나 바닷가를 걸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세상이 고요한 시간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짠내가 코를 찔렀고요.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오직 자신과 바다만 있는 시간. 혜정은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봤나? 3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직장 동료들과. 혼자 있는 시간은 잠들기 직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뿐이었죠. 그마저도 남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으니까요. 산책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오면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을 차려놨어요. 언니 왔어요? 어서 드세요. 고마워요, 미숙 씨. 이제는 서로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됐어요. 주인 아주머니 이름은 박미숙. 올해 63세래요. 남편과 이 민박집을 운영한 지 20년이 됐대요. 언니는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회사 다녔어요. 작년에 퇴직했고요. 아, 그래요? 저는 평생 여기서 살았어요. 시집 와서 계속 여기서. 미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3세 결혼해서 이 마을로 왔대요. 처음엔 힘들었대요. 서울 생활이 그리웠고 시골 생활이 답답했대요. 하지만 4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여기가 고향이 됐다고.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처음엔 안 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더라고요. 미숙 씨의 말이 혜정 가슴에 와닿았어요. 적응. 그래, 나도 적응해야 하는 거겠지. 은퇴 후의 삶에, 빈 시간에, 나이 들매. 오전엔 민박집 일을 도왔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단순한 일들이었지만 혜정은 즐거웠어요. 서울에서 할 때는 의미 없이 느껴졌던 일들이 여기선 달랐어요.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오후엔 주로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보거나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냥 골목을 걸었어요.
어느 날 오후 혜정은 바닷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모래밭에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갈매기 새끼 같았어요. 어머, 혜정은 다가가 새를 살펴봤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날개를 다친 것 같았어요. 날려고 애쓰다가 다시 주저앉았죠. 다쳤구나. 어쩌지? 혜정은 새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새는 놀라서 버둥거렸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혜정은 새를 품에 안고 민박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숙 씨, 이 새 어떡하면 좋아요? 다친 것 같아요. 미숙 씨가 새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바람에 날려온 모양이네. 상자에 넣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물 좀 주면 나을 거예요. 혜정은 상자를 구해 새를 넣고 헝겊으로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 떠다 줬죠. 새는 물을 마셨어요. 작은 부리로 물을 쪼아 먹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날부터 혜정은 새를 돌봤어요. 아침마다 물을 갈아주고 작은 생선 조각을 잘게 잘라 먹이고 상처 부위를 소독해줬어요. 새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처음엔 눈도 제대로 못 떴는데 사흘째 되니 눈을 또렷하게 뜨고 혜정을 쳐다봤어요. 너도 다친 거구나. 나처럼. 혜정은 새에게 말을 걸었어요. 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혜정을 바라봤죠. 이상하게도 새를 돌보는 동안 혜정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생명도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일주일 후 새는 완전히 나았어요. 상자 안에서 펄펄 날갯짓을 할 정도로요. 혜정은 새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어요. 하늘로 날려보내주려고요. 잘 가, 이제 괜찮을 거야. 상자를 열자 새는 잠시 망설이더니 날아올랐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 몇 바퀴 빙글빙글 돌더니 바다 쪽으로 날아갔어요. 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 작게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혜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짠내가 났어요. 혜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와서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고 있어. 그날 저녁 민박집 거실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과 미숙 씨, 그리고 혜정. 다들 저녁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언니, 며칠 더 있을 거예요? 미숙 씨가 물었어요. 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여기선 시간이 많으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하자. 서두를 필요 없어. 밤이 깊어갔어요. 혜정은 방에 누워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매일 듣는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어요.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혜정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죠. 나도 괜찮아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2주째 되던 날 혜정에게 다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납처럼 무겁더라고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누워있고 싶었죠. 아, 또 시작이구나. 혜정은 알고 있었어요. 우울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좋아졌다가도 문득 찾아온다는 걸. 그날은 아침 산책도 나가지 못했어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점심때가 되자 미숙 씨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괜찮아요? 아침도 안 드시고.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도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저녁 때 미숙 씨가 밥을 방으로 가져다 줬어요.
언니 드시고 기운내요. 고마워요. 밥을 먹으려 했는데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는 내려놨어요. 미숙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정을 바라봤죠.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혜정은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은 실패한 걸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혜정은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죠. 바닷가로 향했어요. 밤바다는 어두웠어요. 하지만 파도 소리는 들렸어요. 쉼없이 밀려오는 소리. 혜정은 모래밭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울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죠. 혜정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외로움, 공허함, 자책감, 두려움. 모든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혜정은 울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왜 혼자서는 견디지 못하는 걸까?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텅 빈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혜정은 파도를 바라봤어요. 끊임없이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 문득 깨달았어요. 감정도 파도 같은 거구나.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거. 지금 이 우울함도 언젠가는 빠져나갈 거야. 그때였어요. 누군가 옆에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숙 씨였어요. 언니 여기 있었구나. 방에 없어서 놀랐잖아요. 미안해요. 잠이 안 와서. 괜찮아요. 나도 가끔 이렇게 나와요. 잠 안 올 때. 두 사람은 말없이 파도를 바라봤어요. 한참 후에 미숙 씨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힘든 일 있어요?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작년에 진단받았어요. 아,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기로. 혜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숙 씨는 조용히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위로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줬죠. 가족들은 알아요? 아들이 알아요. 병원 데려간 게 아들이에요. 남편한테는 제대로 말 못했어요. 왜요? 이해 못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감정 같은 거. 미숙 씨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비슷했어요. 10년 전쯤? 네. 갱년기 우울증.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 나고 짜증나고 모든 게 싫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게 뭐 대수냐고 하더라고요. 혜정은 미숙 씨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버텼죠. 뭐, 그러다 보니 지나가더라고요. 2년쯤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도움을 받을 걸 그랬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저도 약 먹어요. 근데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약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해요. 언니가 지금 여기 온 것도 그래서인 것 같아요. 마음 돌볼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미숙 씨의 말에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시간이 필요했어. 혼자 있을 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 언니, 우울증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요. 고마워요, 미숙 씨. 두 사람은 다시 파도를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언니, 우리 들어가서 따뜻한 차 마셔요. 이러다 감기 걸려요. 민박집으로 돌아와 미숙 씨가 생강차를 끓여줬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혜정은 생각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자기만의 아픔이 있구나. 그날 이후로 혜정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박집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70대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이 들면 다들 외로워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래서 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해요. 그 말이 혜정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구나. 한 달이 지났어요. 혜정은 여전히 민박집에 있었지만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민박집 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어요.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오늘은 힘든 날이구나. 그럼 쉬면 돼. 자책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울한 게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냥 오늘은 그런 날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죠. 어느 화창한 오후 혜정은 방파제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죠. 혜정은 눈을 감고 햇빛을 느꼈어요. 나 많이 나아진 것 같아. 한 달 전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무겁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있었어요. 처음엔 언제 와? 였다가 나중엔 걱정된다. 연락해라로 바뀌어 있었죠. 혜정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혜정아. 어디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남편 목소리는 짜증 반 걱정 반이었어요. 미안해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거기서 뭐해? 그냥 쉬고 있어요. 쉬긴 뭘 쉬어. 한 달이나 집 비웠잖아. 빨리 들어와. 예전 같았으면 남편 말에 주눅 들었을 거예요. 미안해하며 바로 집에 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제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무슨 시간?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았어. 그럼 언제쯤 올 건데? 다음 주쯤요. 그때 들어갈게요. 알았어. 조심해. 통화를 끊고 혜정은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거예요. 남편 눈치 보지 않고요. 그날 저녁 혜정은 미숙 씨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서울로 돌아가려고요. 벌써요? 아쉽네요. 저도 아쉬워요. 여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럼 자주 놀러 와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럴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미숙 씨. 제가 많이 나아졌어요. 언니가 스스로 나아진 거예요. 난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마지막 주말 혜정은 마을을 천천히 걸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걷던 길이었죠. 방파제, 바닷가, 작은 슈퍼, 마을 골목. 모든 게 익숙해졌어요. 마을 어르신들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서울 가요. 벌써? 아쉽네. 또 놀러 와야 해. 네, 꼭 올게요. 바닷가에 마지막으로 앉았어요. 파도를 바라보며 혜정은 생각했어요.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혼자 있는 법, 감정을 마주하는 법, 도움을 받는 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 나 할 수 있을 거야. 서울 가서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순간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간다는 것. 출발하는 날 아침, 민박집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언니, 건강하게 지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럴게요. 미숙 씨도 건강하세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점점 멀어졌어요. 혜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 바다야. 고마웠어. 3시간 후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서울의 소음, 사람들, 빌딩들. 한 달 전에 도망쳤던 그곳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도망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앞에 섰어요. 35년을 산 집. 혜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이제 다시 살아봐야겠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혜정을 보더니 일어섰죠. 왔어? 네.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내가 시켜줄게. 뭐 먹고 싶어? 남편의 서툰 배려였어요. 혜정은 미소 지었어요. 짜장면이요. 알았어.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어요. 거기서 뭐 했어? 그냥 쉬었어요. 바다 보고 산책하고. 좋았어? 네, 좋았어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혜정은 더 이상 남편이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밤에 침대에 누웠어요. 35년을 누웠던 자리.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차 소리가 들렸죠. 혜정은 눈을 감았어요.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천천히. 하루하루.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운동복을 입었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바다는 아니었지만 괜찮았어요. 여기도 걸을 수 있으니까요. 공원을 걸으며 혜정은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뭘 하며 살까? 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찾아갈 거예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일주일 후 혜정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강좌였죠.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 없었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첫 수업날 혜정은 어색하게 붓을 잡았어요. 옆에 앉은 60대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저도요. 같이 배워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혜정은 하얀 도화지에 붓을 댔어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그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 좋네. 그리고 다음 달에 바닷가 다시 갈 거예요. 미숙 씨가 놀러 오래요. 혼자? 네, 혼자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혜정은 미소 지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 자신을 위한 선택,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을 위한 삶. 밤에 침대에 누워 혜정은 생각했어요. 우울증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다는 것. 혜정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마음속에 파도가 있었으니까요.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그 끝없는 파도. 혜정은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넓고 푸른 바다. 혜정은 그 바다를 향해 걸어갔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누구에게나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순간. 윤혜정 씨는 그 충동을 따랐어요. 그리고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죠. 우울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완전히 낫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쳐도 괜찮아요. 쉬고 싶을 때 쉬어도 괜찮고요. 그게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일 수 있으니까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윤혜정 씨처럼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고 힘이 되어 드릴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시길 바랍니다.